대한민국에서 빌딩이나 상가 혹은 작은 빌라라도 내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짜리 시한폭탄이 내 건물 앞마당에 묻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흔히 보는 풍경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앞에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주차구역, 보기 좋게 가꾸어진 이쁜 화단, 그리고 손님들이 편리하게 매장으로 걸어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된 대리석 계단까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주가 자기 땅에 적법하게 만든 시설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건물주 본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주차장으로 써왔고 구청에서도 단 한 번도 단속을 나오거나 과태료를 물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지어 수십 년 전 처음 건물을 지을 때 관할 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준공 승인까지 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관할 구청에서 청천벽력 같은 공문 한 장이 날아옵니다. 당신이 지금 주차장과 화단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은 당신 땅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엄연한 도로이니 당장 다음 달까지 비용을 들여서 싹 다 부수고 원래 도로 모습으로 돌려놓으라는 원상회복 명령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구청에서 강제로 포크레인을 끌고 와서 철거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할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무한 반복해서 부과하겠다는 무서운 경고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10중 8구는 구청 공무원들이 미쳤다며 길길이 뛰실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이건 명백한 구청의 잘못이고 횡포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겠죠. 실제로 서울시 관악구에서 평생을 당연하게 내 땅인 줄 알고 주차장과 화단으로 쓰던 공간을 하루아침에 강제로 철거당할 위기에 처한 건물주들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건물주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구청이 묵인하고 방치했으니 국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건물주들의 눈물겨운 호소와 논리.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냉혹했습니다. 건물주들의 안일한 관행을 법리적으로 완전히 조각내버린 서울행정법원. 2025구 아보만 3100일 판결의 전말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비밀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전말은 서울시 관악구의 한 대로변에 위치한 건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사건의 원고들은 해당 토지와 그 지상에 세워진 건물을 정당하게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평범한 자산가들이었습니다. 이 건물 앞에는 공공통행에 쓰이는 도로가 접해 있었는데요. 건물의 구조상 도로와 건물 사이에 약간의 공터 같은 공간이 존재했습니다. 건물주들은 이 공간에 아스팔트를 깔고 주차선을 예쁘게 그려서 상가 방문객들을 위한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커다란 화단을 조성하고 묘목을 심었으며 상가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콘크리트와 대리석으로 견고한 계단까지 설치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건물의 부속시설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시설들이 구청의 눈을 피해 야간에 몰래 가설한 불법, 천막 같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 지자체에 제출한 설계도면과 건축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공사가 끝난 후에는 공무원들이 현장 실사까지 나와서 용도대로 잘 지어졌다며 사용승인 즉 준공 필증까지 내준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악구청은 이 주차장과 화단에 대해 단 한 번도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불법 점용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들이 대를 이어 바뀌고 매매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행정대장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건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2024년 11월 21일 관악구청 도로가에서 날아온 한 장의 행정처 문서가 모든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구청 측은 현장 실사 결과 해당 건물의 주차장과 화단 그리고 계단이 설치된 부지가 사유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국공유지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는 도로법을 위반한 무단 점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건물주들의 비용으로 해당 시설물을 전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칼을 빼든 구청의 조치에 건물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행정소송 전문 대리인을 선임하여 서울행정법원의 관악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건물주 측 변호인단은 지자체의 허점을 파고드는 세 가지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법적 논리를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주들이 내세운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법부와 행정청은 한 번 표명한 공적인 견해를 스스로 뒤집어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건물주들은 구청이 과거 건축허가와 사용 승인을 정식으로 내주었고 무려 수십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아무런 단속이나 제재 없이 이 주차장 공간을 방치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국가가 이 도로 부지를 주차장으로 써도 좋다고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제 와서 갑자기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논리는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점유취득시효 제도였습니다. 우리 법은 설령 남의 땅이라 할지라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을 점유하고 사용해왔다면 그 사람에게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거나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건물주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아무런 분쟁 없이 이 땅을 주차장으로 점유해왔으므로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권리 범위 내에 있는 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세 번째 논리는 인허가 의제 법리였습니다. 건물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때 도로 점용이나 하천 점용 같은 수십 가지의 관련 인허가가 한 번에 같이 승인된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물주들은 최초 건축허가서에 이 공간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당시 도로 점용 허가도 함께 의제되어 이미 정법한 권리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세 가지 논리는 현업, 인사노무나 법무 실무에서도 자주 쓰이는 매우 합리적인 방어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시각은 일반적인 상식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건물주들의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전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청의 철거 명령이 100% 적법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왜 이렇게 냉정한 판결을 내렸는지 그 행정법적 판단 논리를 하나씩 뜯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격합니다. 가장 먼저 건물주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 법원은 아주 엄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관할 구청이 수십 년 동안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단순히 행정력을 미처 행사하지 못한 부작위 상태일 뿐이지 그것이 도로 사용을 영구히 허가한다거나 장래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즉 공무원의 게으름이나 행정 공백이 불법, 점용을 합법적 권리로 세탁해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침묵했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차가운 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년 넘게 썼으니 내 땅이라는 점유취득시효 주장 역시 법리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졌습니다. 민법상 취득시효 제도는 일반적인 사유지나 국가 소유 재산 중에서도 일반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부지는 시민들의 통행에 제공되는 국공유지 도로, 즉 행정재산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공공의 목적에 쓰이는 행정재산은 공용 개시가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는 한 개인이 아무리 100년, 1000년을 점유하더라도 절대로 시효 취득할 수 없는 절대적인 면역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건물주들의 시효 취득 주장은 법적 성격 자체를 오해한 잘못된 논리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축허가 때 도로 점용도 같이 허가된 것 아니냐는 주장 역시 허점이 찔렸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를 통해 의제되는 도로 점용 허가는 오직 건물을 짓는 공사기간 중에 자재를 쌓아두거나 장비가 오고 가기 위해 한시적으로 부여되는 효력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 승인이 난 이후에는 그 공간을 계속 주차장으로 쓰고 싶다면 건축허가와는 별개로 구청 도로가에 정식으로 별도의 연구,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해서 승인받았어야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행정처분의 비례 원칙과 이익형량 측면에서도 구청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해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 같은 핵심 구조부를 허물어야 해서 건물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면 이는 과도한 처분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도로를 침범한 것은 언제든 허물고 다시 지을 수 있는 주차장 바닥 아스팔트, 화단 흙더미 그리고 대리석 계단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철거한다고 해서 건물의 본질적인 활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물주들이 입는 싸액의 피해보다 도로의 안전과 공공, 통행권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훨씬 우월하다고 법원은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에서 패소한 건물주들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될까요?
당사자가 가장 궁금해할 실무적인 경제적, 법적 리스크 규모를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고들은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14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특성상 항소를 제기한다고 해서 구청의 원상회복 명령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내서 인용받지 못한다면 원고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구청이 정한 기한까지 주차장과 화단을 스스로 철거해야 합니다. 만약 끝까지 버티며 철거하지 않는다면 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합니다. 구청이 지정한 용역업체와 포크레인이 동원되어 화단과 주차장을 강제로 무너뜨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만 원 상당의 공사 비용 영수증을 건물주에게 강제 징수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정식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수백 %에 달하는 과태료와 변상금이 매년 소급하여 부과되며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마치 세금처럼 매년 지속적으로 누적 부과되는 금융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역시 전적으로 건물주들의 몫입니다. 법원에 제출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기본이고 상대방인 관악구청 측이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까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소송가액 비율에 맞춰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심 행정소송에서 완패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 변상액만으로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생돈이 날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매우 엄중하고도 실무적인 교훈을 던져줍니다. 공공재산의 무단 점유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국가가 아무리 오랫동안 눈감아 주었어도 결코 합법으로 세탁되지 않는다는 법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형 상가 건물을 매입할 계획이 있거나 현재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건물 대장과 지적도를 매칭해 보셔야 합니다. 당연히 내 건물 땅인 줄 알았던 전면 주차장이나 정원 진입로가 국유지, 도로 경계선을 미세하게라도 침범하고 있다면 언제든 관할 구청의 기습적인 철거 명령과 변상금, 폭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발견했다면 뒤늦게 소송으로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평시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여 매년 적법한 점용료를 납부하는 구조로 전환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해당 자투리 국유지에 대한 불화, 즉 매수 청구가 가능한지 법무 및 재무팀을 통해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는 것만이 거대한 자산 손실을 막는 유일한 준법 경영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